반갑습니다. 강튜브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변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확률로 정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네덜란드 대 우즈베키스탄. 네덜란드는 이번 평가전에서 월드컵 직전 마지막 점검 무대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멤피스 데파이와 코디 각포, 도니엘 말렌, 노아 랑, 저스틴 클루이베르트, 브리안 브로베이, 크리센시오 서머빌까지 이어지는 공격 자원 구성이 상당히 화려하며 이 중 멤피스 데파이가 현재 A매치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공격의 핵심 축이라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프랭키 더용과 티안니 레인다르스, 라이언 흐라번베르흐, 퀸턴 팀버, 마츠 위퍼, 마르턴 대 룬등이 조합을 이루며 패스 템포와 전진 패스를 통해 상대 블록을 흔드는 방식에 익숙한 선수들이라 우즈베키스탄의 수비 라인을 상대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찬스 창출이 기대가 됩니다. 수비 라인에는 버질 판데이크를 중심으로 나타나케, 덴젤 둠프리스, 미키 판더펜, 얀폴 판 헤케, 위르리언 팀버, 이안 마텐, 요렐 하토, 루트어르 헤르트루이다 등이 포진해 있어 전반적인 수비 뎁스와 빌드업 능력 모두 상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타이스 더 리흐트, 제르디 스호우턴, 자비 시몬스, 스테판 더 프라이는 소집에서 빠져있어 과거 핵심 자원이던 더 리흐트의 이탈은 센터백 로테이션 폭을 약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명단 기준으로는 버질 판데이크가 후방에서 수비 안정과 세트피스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고 공격에서는 멤피스 데파이와 코디 각포, 도니엘 말렌이 득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 네덜란드가 경기 흐름을 일정하게 가져가며 2골 이상을 노릴 수 있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체력 측면에서는 알제리와의 평가전을 치른 후 북미로 이동해 다시 한번 친선을 치르는 일정이라 피로도가 존재하지만 스쿼드 뎁스와 로테이션 폭이 넓어 주전급과 로테이션 자원을 적절히 섞어 운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경기 후반까지 일정 수준의 압박 강도와 집중력을 유지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경기에서 분명 언더독 포지션이지만 최근 대표팀 전술 기조를 보면 수비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실리 지향적 경기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쉽게 붕괴되는 타입은 아닙니다. 대표팀 골문은 유수포프 우트키르가 책임지고 있으며 후방에서는 호지악바르 알리조노프, 루스탐 아슈르마토프, 우마르 에시무로도프, 압두코디르 후사노프, 셰르조드 나스룰라예프, 파루흐 사이피에프, 아바즈백 울마살리예프 등이 300과 400을 오가는 구조 속에서 라인 유지와 공중볼 대응에 나서는 그림이 유력합니다. 중원에는 아브둘라 압둘라예프, 잠시드 이스칸데로프, 오딜존 함노베코프, 앙말 모주고보이, 오타백 슈크로프 등이 포진해 있어 수비 시에는 두 줄 수비를 통해 압축된 블록을 형성하고 공을 잡았을 때는 빠르게 전방으로 전환의 역습을 노리는 스타일을 보여왔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엘도르 쇼무로도프가 여전히 대표팀 공격의 중심이며 이고르 세르게예프, 아포스백 파이줄라예프, 잘롤리딘 마샤리포프, 오스톤 우르노프, 아지즈백 아마노프, 도스톤백 함다모프 등이 주변에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 중 쇼무로도프가 이번 명단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핵심 공격수라는 점은 네덜란드 수비 입장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다만 좌측 수비의 핵심이었던 이브로이말릴 율도셰브가 부상으로 월드컵과 이번 경기 모두 불참하게 되었고 캐나다전에서 미드필더 아지즈존 가니에프가 부상을 당해 중원 로테이션 자원이 줄어든 상태라 수비 라인과 중원의 뎁스가 살짝 얇아진 부분은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 분명 부담 요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보면 양팀 전력차, 공격 자원의 질, 스쿼드 뎁스, 월드컵 직전 마지막 친선이라는 경기 맥락, 여기에 이동과 연속 평가전으로 인한 체력 이슈까지 고려했을 때 네덜란드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꾸준히 경기 주도권을 쥐고 찬스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멤피스 데파이가 대표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세트피스와 박스 앞마무리 국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자원이 분명하고 코디 각포와 도니엘 말렌, 노아 랑 등도 이선과 측면에서 꾸준히 슈팅과 키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엘도르 쇼무로도프를 축으로 하는 역습 패턴이 일정 수준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좌측 수비의 이탈과 중원 로테이션 감소 그리고 네덜란드의 강한 전진 패스를 버티기에는 전반적인 뎁스와 경험 면에서 열세가 뚜렷하다. 더불어 양팀 모두 연속적인 평가전에 따른 체력 부담이 존재하지만 교체 카드의 질과 전술적 유연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후반 중반 이후 네덜란드가 추가 득점을 노리기 좋은 구조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 차와 공격 옵션의 다양성 그리고 핵심 공격수의 결정력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 경기는 네덜란드가 전반 혹은 후반 초반에 선제골을 만들고 이후 한 골을 더 추가해 우즈베키스탄의 반격을 1에서 2차례 잘 막아내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그림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승. 두 번째 경기, 프랑스 대 북아일랜드.
프랑스는 월드컵 직전 마지막 평가전에서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확실하게 흐름을 되찾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공격진에서는 킬리안 음바페가 이번 명단 내 최다 득점자이자 에이스로서 중심에 서며 레알 마드리드 이적 이후에도 대표팀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 경기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측면과 이선에서는 마이클 올리세, 브래들리 바르콜라, 마그네스 아클리우슈 등이 합류해 개인기와 돌파,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제공하고 있어 북아일랜드의 수비 블록을 꾸준히 흔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원에서는 오렐리엥 추아메니, 은골로 캉테, 아드리잉 라비오, 워렌 자이르, 에므리, 마누 코네 등 소속팀에서 주전급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이 포진해 있고 공수 전환과 압박, 세컨드 볼 경합에서 뚜렷한 우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도 윌리엄 살리바, 다여 우파메카노, 이브라이마 코나테 그리고 좌우 풀백 테오 에르난데스, 루카스 에르난데스, 말로 귀스토까지 모두 정상 소집되어 있어 라인 컨트롤과 대인 방어 모두 상위권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키퍼 마이크 매냥은 안정적인 빌드업과 선방 능력을 겸비해 북아일랜드의 역습 상황에서도 뒷문을 든든하게 받칠 수 있는 카드로 평가됩니다. 북아일랜드는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한 입장이지만 젊은 스쿼드를 앞세워 프랑스를 상대로 경험을 축적하고 조직력을 점검하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골키퍼 라인에서는 베일리 피콕, 페럴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피어스 찰스, 코너 해저드, 루크 사우스우드 등이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수비에서는 트레이 흉, 시아론 브라운, 루아이리 맥콤빌, 패디 맥네어, 브로디 스펜서, 오인 토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맥네어는 경험과 빌드업 능력을 겸비한 수비 자원으로 후방에서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비진에서는 톰 애처슨이 기니전 퇴장으로 이번 프랑스전에 출전할 수 없는데 애처슨은 블랙번 소속 수비수로 최근 대표팀에서 출전과 함께 득점까지 기록하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던 만큼 백라인 로테이션과 전술적 선택폭이 다소 줄어드는 손실로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셰이 찰스, 이삭 프라이스, 알리스터 맥칸, 저스틴 데베니, 이선 갤브레이스, 브래들리 라이언스, 제이미 맥도넬, 조지 세빌, 키어런 모리슨 등이 포진해 있으며 이중 이삭 프라이스는 소속팀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중원 자원 가운데 가장 높은 공격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셰이 찰스와 알리 맥칸, 저스틴 데베니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꾸준히 출전하며 활동량과 수비 기여, 전진 패스 능력을 입증하고 있어 프랑스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제이미 리드, 제이미 돌리, 조시 마게니스, 칼럼 마샬, 디온 찰스, 패트릭 켈리, 브레이든 그레엄, 시어닥 오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이미 돌리는 대표팀 공격수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최근 폼을 보여주고 있어 제한된 찬스 속에서도 골문을 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옵션으로 평가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경기는 월드컵 직전 마지막 평가전이라는 특성상 프랑스 입장에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확실한 반등이 필요한 경기이며 스쿼드 뎁스와 개인 기량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는 음바페를 중심으로 올리세, 바르콜라, 아클리우슈 등 공격 자원들이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과감한 침투를 통해 북아일랜드의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리게 만들 것이고 중원에서 추아메니와 캉테, 라비오가 경기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면서 세컨드 볼을 계속 회수하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북아일랜드는 이삭 프라이스와 셰이 찰스, 알리 맥칸을 축으로 한 중원 블록과 3백 5백 구조를 통해 최대한 실점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지만 발라드의 부재와 애처슨의 징계로 인해 수비 라인 로테이션 폭이 줄어든 상황에서 90분 내내 프랑스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특히 이번 명단에서 대표팀 최다 득점자 음바페가 가지고 있는 개인 돌파 능력과 마무리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경기의 흐름이 팽팽하게 흘러가더라도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쪽은 음바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두터운 스쿼드를 활용해 경기 중후반에도 수준 높은 교체 자원들을 투입할 수 있는 반면 북아일랜드는 공격에서 경기의 양상을 뒤집을 만한 옵션이 제한적이어서 시간 경과에 따라 체력과 집중력에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차, 핵심 득점원의 존재 여부, 수비 라인의 구성과 결장자 상황 그리고 체력 운용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프랑스가 경기를 주도하며 무실점에 가까운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프랑스의 3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베팅 홈팀 핸디캡 승 언더.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창을 확인해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코칭해드리겠습니다. 멤버방 입장하셔서 함께 떠들고 즐겁게 베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스페인 대 페루. 스페인은 높은 점유율과 정교한 패스 전개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는 팀입니다. 미켈 오야르사발은 6골 4도움을 기록하며 현재 팀 내 가장 위협적인 공격 자원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페드리와 미켈 메리노, 마르틴 수비멘디가 구성하는 중원은 안정적인 빌드업과 압박 회피 능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측면에서는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가 각각 3도움과 1도움을 기록하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두 선수 모두 햄스트링 문제로 이번 경기 결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란 토레스와 다니 올모, 알렉스 바에나가 대체 자원으로 나서 공격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비에서는 마르크 쿠쿠레야와 아이메릭 라포르트, 페드로 포로가 안정적인 라인을 형성하며 상대의 공격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골문에서는 다비드 라야와 우나이 시몬이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수비 조직력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리는 전술적 색채가 뚜렷합니다. 페드로 갈레세가 지키는 골문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세밀함 부족과 낮은 득점 효율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됩니다. 최근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자이로 벨레스가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팀 전체적으로 꾸준한 득점 생산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점은 부담입니다. 중원에서는 요시마르 요툰과 자이로 콘차가 중심을 잡고 있으나,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격 자원인 알렉스 발레라와 조앙 그리말도는 각각 6경기 1도움, 7경기 1도움을 기록한 자원임에도 부상으로 이탈해 있으며, 등번호 23번 조앙 그리말도와 23번 알렉스 발레라의 공백은 측면 전개와 마무리 선택지를 동시에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강팀을 상대로 수비적인 저항은 가능하지만,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공격력은 제한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의 전력은 공격 완성도와 경기 지배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스페인은 중원 장악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며, 오야르사발을 중심으로 한 결정력이 경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페루는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공격 자원의 이탈과 전개 과정의 한계로 인해 꾸준한 위협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스페인의 낮은 실점률과 안정적인 수비 조직은 페루의 제한된 공격 옵션을 더욱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며, 경기의 결정적인 단서는 오야르사발의 득점력과 스페인의 지속적인 압박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스페인이 경기 흐름을 장악한 채 기회를 누적시키는 양상이 예상되며, 페루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으나 결국 실점 이후 대응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인의 3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베팅 홈팀 핸디캡 승 오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